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코인 투자 포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장이 어려운데요. 다음 달 600개 코인에 대한 상장 유지를 심사하겠다. 이게 뭐 제 동생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걸 뭐 상폐를 시킬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이제 퍼드성 뉴스로 사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근래에 있었던 뭐 커뮤니티에 보니까요. 알트코인 투자자 곡소리가 더 나오는 이유 1위네요. 알트 불장은 이제 없는 이유 2위입니다. 일곱 번째 보니까 잡코인 투자하지 말고 결혼 코인 탑승해라.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알트코인이 다 사라질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장이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 코인을 뭐 본인들이 뭐간데 이제 와서 심사를 하고 뭐 상장 뭐 폐지까지도 하겠다? 마음이 좀 어렵죠.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뭐 고인물들도 '아 이거 좀 힘드네.'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코인이 사기고 앞으로 상폐가 돼서 다 없어지고 그럴까요? 물론 없어질 코인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진짜 곁에는 항상 가짜가 많습니다. 진품 뒤에 이제 가품이 있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동성이 크다. 이것도요.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졌던 자산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갑툭튀고요. 이게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나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사실 제가 1년 전이네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시청해 주시는 분들 특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요. 지금 코인 투자 포기하면 안 되는 18가지 이유 2부고요. 이건 이제 1부였죠. 이제 좀 더 그 펀더멘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편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제 동생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론 기반한 테더 USDT 발행량만 지금 얼마입니까? 6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돈 거의 80조, 90조 원이 트론 위에 테더가 이미 발행이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테더의 CEO는 테더 우리가 미국의 국채, 단기 국채 세 번째로 많이 사줬어. 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좀 더 직접적인 뉴스는 뭘까요? 10억 달러의 테더가 신규 발행 또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1조 3,8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찍었다. 미 연준으로 치면 그 돈 인색이 돌렸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인 살 때 테더나 USDC 사용을 하거든요. 이 연준에서 1조 원 이상 유동성 공급하면 뭐 미국 주식시장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그런 격입니다. 코인의 연준이라 할 수 있는 뭐 연준이랄까요? 트론이나 그러니까 그 USDT, 테더나 이제 서클사에서 돈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건요. 처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가장 유동성에 민감한 코인이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다음 주식, 그다음 채권, 금, 은, 석유, 부동산, 제일 마지막에 오르는 게 뭐다? 미술품까지 나중에는 유동성, 돈의 힘이 결국 모든 자산을 들어 올렸었죠. 지난 21년 기억나시죠? 이게 황금성이 높은 순서, 그러니까 쉽게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코인과 주식이 가장 먼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미술품이 뜬다. NFT, 뭐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 미술이 뭐 몇백억에 팔렸다. 그때는 우리가 들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기 좋은 시점이 될 겁니다. 헤더만 이렇게 찍었을까요? USDC, 코인베이스에 920억 원의 USDC가 이체됐습니다. 이거 뭐 하러 보냈을까요? 코인 살려고 보냈겠죠. USDC 900억 받고 3,500억 더 찍었고요. 3억 USDC 또 찍었습니다. 이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4천억 원을 신규 발행했다.
이거 왜 찍을까요? 서클 그 이제 USDC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코인 가격은 항상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지켜보면 아시겠죠? 저도 미래는 모릅니다. 근데 정황상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서클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솔라나를 지원하겠다. 이제 지갑도 갖고 있나 봅니다. 프로그래머블 월렛 이제 그 전자 지갑에 멀티 체인 월렛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서로 이제 돈을 왔다 갔다 체인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 네트워크보다 이더리움, 폴리건, 아발란체와 솔라나를 꼽았죠. 정말 좋은 코인들입니다. 뭐 폴리곤이다. 뭐 요새 지금 뭐 이제 코인 가격 다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USDC가 어떤 블록체인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총 16개의 블록체인들. 퍼블릭 블록체인은 과거로 치면 인터넷, 더 예전으로 들어가면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초창기에 모든 산업의 초창기 뭐가 깔립니다. 그 망이 깔리는 겁니다. 철도가 깔리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인터넷도 인프라 그 선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베이스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인데 지금 코인이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첼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코스모스, 옵티미즘, 폴카다,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ZK 싱크. 여기 XRP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송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RWA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정된 미래 아니었습니까? 자산 토크나 이게 한때의 유행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최근에는 이렇게 다들 좀 시무룩하신가? 조금 저는 뭐 의아해하긴 합니다.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죠. 저도 아는데요. 가격을 쳐다보시면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때 '아 난 더 떨어지면 살 거야.' 근데 막상 떨어지면 못 잡는 경우가 많고요. 팔 때도 팔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더더더 하다가 결국 나중에 떨어질 때도 그 예전 가격이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못 파는 겁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사실은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찌 됐건 코인을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실 때 장점이 뭐야? 단점이 뭐야? 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 다른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거야? 얼마만큼 특화된 얘만의 장점이 있어? 토크노믹스는 이제 그 수급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이제 금융 엘리트들, 뭐 블랙럭이라고 위시한 월가에서 선택한 코인, 이런 코인 위주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탑 30, 40, 50. 좀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코인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같이 어떨 때? 저평가될 때. 조정받고 있을 때 하셔야지. 그러면 언제 사겠습니까? 사실은 올바른 코인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 올바른 코인이라고 하는 애도 뭐 다 반토막 이상 났으면 마이너스 50, 60, 70이거든요. 근데 그 코인이 마이너스 70이다? 그러면 사실 더 많이 사야죠. 근데 이게요. 힘들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결국 여기에서 달립니다. 개인적인 뭐 이건 저는 뭐 사람마다 이제 우리 구독자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여름 휴가 좀 이렇게 좀 더 가려고 했거든요. 그 여행비 그냥 묻었습니다. 여행비 그냥 이거 뭐 굳이 뭐 여행 한번 간 셈 치고요. 그냥 여유 자금 쪼금이나 했었고 얼마 전 제가 뭐 온도 파이낸스 그냥 그 팔았어요. 팔아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평가 알트코인들 신나게 샀습니다. 샀는데요.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했는데 떨어져도 솔직히 저는 뭐 I'm fine입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뭐 우량 알트코인들 이런 그들이 채택된 뭐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들 대량 뭐 큰 기관들에 의해 선택받은 코인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단단한 확신이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저는 더 살 겁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또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외신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압박을 견디고 회복할 추세다. 뭐 작년만 해도 미국을 코인 프로젝트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뭐 미국으로 좀 들어오기도 했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USDC의 발행사 서클. 서클 뒤에 누가 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있습니다. 서클이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미국에서 기업 공개, IPO를 추진 중이다. 이제 기업 상장하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어떤 대표는 미국의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강력한 선거, 지금 대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코인 투자자들이다. 미국 정계는 코인 지지자들 표심 잡기 위한 횡보를 보인다. 트럼프도 코인은 사기라고 했다가 말을 확 뒤집었죠. 이제는 코인 후원도 받고요. 바이든마저도 친암호화폐 표심 잡기 좀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 핏 21 법안,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 SEC 한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뭐 리플 소송, 크라켄 소송, 저 어딥니까? 코인베이스 소송. 소송이 천년 만년 가는 소송이 있습니까? 언젠가 끝이 나요. 그 종료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까? 돈 찍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이자도 감당이 안 됩니다. 1년 국방비보다 빚에 대한 이자가 더 높은 이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감당이 안 돼요.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풀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내년 전망,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비트코인 ETF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 것이냐? 서클, 리플에서 IPO 진행할 가능성 높습니다. 서클, 리플 이 CEO들, 대표들은요. IPO에 대한 얘기를 2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때요. 서클이나 리플 CEO 이 회사에서 기업 상장한다. 뭐 나스닥에 상장. 옛날 코인베이스 2021년 최정점에서 4월이었나요? 그때 코인 가격 하늘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IPO 한다. 실제 이제 소문에 오를 것이고요. 실제 IPO 한다. 전 단기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뭐 코인 가격, 전 세계가 코인이 들썩들썩 할 때 저라면 IPO 할 겁니다. 친구들이라고 다를까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도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은 주워 담을 시기입니다. 좋은 코인이라면 평단을 확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향후 1년 반 동안 암호화폐 IPO 붐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는요, 이제 그 기업 공개, 기업 상장만 전문으로 조사하는 업체의 이제 그 전략가인데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지속이 되면 향후 1년 반 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만 해준다면 더 많은 IPO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클을 언급합니다. 지난 1월 달 등록 명세서 초안을 비밀리에 제출한 USDC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빠르면 언제 상장한다? 올해도 상장할 수도 있겠다. 근데 비밀리에 제출했다. 저는 이런 문구가 왜 눈에 들어온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뭐 아시는 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스타트업들 대표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막 2세, 3세, 재벌도 2세, 3세 막 기업 경영 뭐 승계가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이유는요. 기업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IPO에서 소위 말한 상장빨로 엄청난 그 기업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요. 그때 주식을 털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그냥 기업이 인수를 당하는 이때 이제 뭐 구글의 이제 이전 창업자들 뭐 조 단위 이상 벌고 이제 본인만의 또 회사를 차리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꿈이거든요. 서클 CEO와 리플 CEO의 공통점을 제가 세 가지만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발행하는 스타트업입니까? 증권일까요? XRP는 이제 증권에 좀 그것을 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구석은 있지만 증권적인 요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서클은 디지털 달러 USDC고요.
XRP는요. 이거 월가 그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이미 2년 전에 커런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CBDC의 브릿지 커런시는요. 각국의 다른 CBDC 간 연결해 주는 커런시는 화폐란 뜻이죠. 화폐를 발행한 스타트업입니다. 두 번째, 사실 뭐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만 해도 다보스 포럼에 매년 참석을 못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합니다. 근데 서클의 일개 스타트업의 CEO, 그것도 두 명이 매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그것도 IMF 총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 옆에 버젓이 앉아서 전 세계의 글로벌 어젠다를 논의한다. 가능합니까?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요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십시오. 꿈에도 소원은 IPO입니다. 이전에요 22년에 이거 추진을 했다가 그때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못한 겁니다.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IPO. IPO 하는 순간 이들 CEO, 소위 말하는 창업자들은요 순식간에 조 단위 이상의 수입이 확보가 됩니다. 물론 뭐 주식을 가지고 몇 년 갈 수도 있지만요. 글쎄요 아마 단기 차익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이 좋을 때 IPO를 하겠습니까? 장이 22년도 하려다가 못했다니까요. 당연히 장 좋을 때, 그때가 뭐다? 단기 고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은 상장합니까? 지금 하면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할 때가 맞죠. 스페인의 대형 은행이 있습니다. BBVA.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튀르키예는 터키죠. 터키 이용자 대상에서 코인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보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또 들어갑니다. USDC는요, 전 세계적인, 뭐 테더는 마찬가지죠. 얘네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코인의 미래가 너무 밝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비트 이더 USDC를 이체 보관할 수 있다. 근데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향후 더욱 다양한 자산과 서비스 인프라를 추가할 계획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코인도 이거 팔겠다는 얘기예요. 보관하고 이체하고 수수료 다 받아 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 이더만 오르고 나머진 다 쓰레기통에 처박힌다가 아닙니다. 자, 영국의 스탠다드 차트드 HSBC, 미국의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지금 다 코인 장사를 하든지 보관을 하든지 비트코인 심지어 JP모건도 비트코인 지금 사서 쟁여놓고 있는 거 저번에 보셨죠? 프랑스에서 제일 큰 은행, 유럽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 어디다? BNP 파리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 엄청 쟁여놨던 거 저번에 밝혀졌잖아요. 싱가포르의 DBS, 싱가포르의 제일 큰 은행이거든요. 여기 코인 거래소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BBVA, 여기 굉장히 큰 은행이고요. 일본으로 치면 미쓰비시, 뭐 UFJ, 뭐 SBI 이게 다 은행 금융기관들이잖아요. 코인을 샀든지 거래소를 차렸든지 CBDC 협력을 하든지 다 하든지 비트코인을 쟁여놨든지 다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만 말씀드린 거죠. 자산운용사는요, 증권사는요, 블랙락 아니면 뭐 억만장자들은 블랙락, 피델리티, 뭐그 템플턴 있지 않습니까? 프랭클린 템플턴, 오지 소urce 펀드도 비트코인 담았던 거 저번에 보셨잖아요. 레이 달리오, 일론 머스크, 뭐팀 쿡, 폴 트루저 존스, 차마스, 뭐 게리 카든, 로버트 키요사키.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고 큰 한탕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바보든지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든지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벤지 인베스트 이거 이제 본인들의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미국의 달러를 서로 환전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정부 머니 펀드, 뭐 국채도 사고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그 이제 벤지 토큰이라고 하는 이걸로 나중에 달러로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CBDC 이게 미래 화폐의 삼국지다.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들, 증권들, 뭐 주식, 채권, 외환이 거래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부동산, 금은, 석유, 뭐 그냥 NFT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죠. 과거에는 부동산 살려면 중개소 갔고요. 외환하려면 외환 거래, 뭐 은행 가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냥 그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여기 블랙락 같은 데서요. 그냥 부동산도 사고요. 외환도 다 해서 그걸로 코인 투자도 하고 외환 송금도 하고 금도 사고 석유도 사고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호환이 되고 체인이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냥 수수료 내가 다 가져가겠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 국채 바로 열고 닫고 국가 부채죠. 이 빚을 수요를 증가시킬 매개체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지털 달러, 제3국,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달러 쓰니까 좋고 월가는 이걸로 수수료 가져가니까 좋고 이걸로 코인도 팝니다. CBDC는요. 정부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좋고 그냥 일반 시민들은요. 이거 법정화폐로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쿠폰, 지원금 앞으로 제가 볼 때 많이 홍보를 할 겁니다. 돈 무료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제가 볼 때 없거든요. 암호화폐는 그건 뭐냐? 코인은 뭐냐? 과거에는 이게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채권이다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요. 돈을 맘대로 이제 정부가 찍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 안 받고. 그러면 그 부라고 하는 게 돈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부가 어디에 저장이 됐다? 주식, 부동산, 채권, 과거엔 금 이런 데 갔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디에 담긴다?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그 쓰는 가치, 쟁여놓는 가치가 좀 다릅니다. 암호화폐 이게 다 기능들이 다 달라요. 어찌됐건 미래 부의 저장고는 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블랙락 ETF에 관해서 최고 투자 경영자가 같습니다. 사마라 코엔이 뭐라고 했냐? 지금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사는 거를 주저주저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매수자들의 80%는 기존의 증권 계좌를 그대로 쓰는 투자자다. 헤지펀드 증권사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단 얘네들이 요즘에 좀 주저하고 있어. 근데 그 큰 이유가 뭐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더라.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얘기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데이터,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려를 해야죠.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 유동성 수요 등을 고려해서 투자 비율을 결정. 1%할 거야, 2%할 거야, 5%할 거야. 아니면 묶고 더블로 10% 투자할 거야. 이거 투자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걸 파악하셔야죠. 또한 이것이 이런 자문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냥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너희들 결국 안 사고 백일 거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니들이 안 사고 절대 못 백일 걸. 예전에 비트코인 100만 원일 때 세상이 뒤집어졌던 기억 나십니까? 물론 그 이후에 뭐 마운트곡스 해킹이 났었습니다. 1000만 원일 때 정말 뭐 어마어마했던 충격. 얼마 전에 1억 원. 감회가 새롭죠. 넘을 뒤에 공이 하나 달릴 때마다 쇼킹해지는 거예요. 이게 2억이 되고 5억, 10억, 20억. 그때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보도를 할까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전 세계 돈 좀 있는 기관들, 국부펀드, 연금펀드, 뭐 부자들, 중동 오일머니 결국에 다 삽니다. 결국에는 사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지금처럼 좀 마음이 어려울 때 매수하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전 미국 하원 의장이죠. 뭐 지금은 이제 전이 붙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부채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뼈를 때리는 얘기거든요. 달러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사실은 USDC를 말합니다. 뭐 미국의 친미는 USDC고요. 테더는 중국계겠죠.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부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어서 미국은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이 이더리움 ETF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조바심이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포머입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무허가형 블록체인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와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뭘 언급했습니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언급했고요. 무허가형 블록체인 이게 뭡니까?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은 뒷 문제를 당연히 이거 직접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왜요?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면 담보로 그만큼 미국의 국가 채권, 단기 채권, 미국의 달러 아무도 요즘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수요 반드시 담보로 국채를 사서 그만큼만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 문제 이거 해결되는 겁니다. 서클과 테더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서클과 테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가도 그렇고 기관도 개인도 빚을 억제할 수 있는 욕구가 없어요. 절제가 없고요. 그럴 의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지르는 거죠. 신용카드를 개인은 지르면 미국 이런 국가 중앙은행을 그냥 머니 프린터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니까. 경제 발전 얼마나 정치인들 욕을 먹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무허가형 블록체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다? 퍼블릭 블록체인 말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알고랜드, 니어, 뭐 첼로, 헤데라, 폴리곤, 코스모스, 스텔라 이런 애들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다음 전 세계 국가에서 예전에 이제 국가 빚을 담을 수 있는 그 이제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퍼블릭 블록체인,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모든 것을 어디 위에 올린다? 왕 위에 올린다. 고속도로 위에 올린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으로 치면 과거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거고요. 초기 닷컴 버블 그때로 치면요. 인터넷 초기 인프라망에 투자하는 게 뭐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기 좋을 것 같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홍콩 타이거 브로커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증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주로 주식 파는 되겠죠. 여기에서 홍콩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드디어 코인을 하는 것을 이제 막 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 8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파는 증권사, 여기 또 은행들, 보험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들, 얘네들이 이제는 코인도 판다. 코인 파는 뭐 지금 로빈후드는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코인이 상식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없어질 자산이고 한때의 유행이고 절대 이렇게 인력과 자산과 이런 거 투자를 하겠습니까? 업체들이 할 이유가 없죠. 이제 그 라울 파리 예전에 한 8년 후 2032년쯤 되면 지금 코인 전체 시총이 지금의 10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남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호하는 강남 아파트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예전에 1억 안 했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수십 년 전입니다. 최소 30년, 40년 전. 그때 1억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강남 아파트 100억 간다고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40년, 50년 지나서 지금 100억 갔잖아요. 뭐 한남동 같은데 100억도 넘는데 코인도 100, 그러니까 100배가 커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강남 아파트처럼 뭐 한 40년, 50년 아니고요. 코인은 이제 사이클 한 두 개 정도만 더 지나면 시가총액 100배가 커질 거고요. 그 이후에 기회는 없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쭈그러드는 자산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기의 기회가 크고요. 커지면 나중에 주식처럼 흐물흐물 뭐 앞으로 뭐 1%, 2%면 뭐 폭락이다, 뭐 폭등이다 그런 용어 쓰겠죠. 역사상 전무후무한 상승률이고요. 대량 채택을 앞두고 있는 자산 뭐다? 펄프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ETF 36종 보유량이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이제 비트코인 더 들고 있네. 100만 개로 추정되는데요. 지금 103만 8,600개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고 있다. 이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현물이요. 월가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우량 알트코인들. 뭐 이제 뭐 그 잡코인들, 뭐 근본이 없는 코인들, 그냥 펌프 앤 덤프 이런 코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량 알트코인들도 이제 없어지기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위해서 월가는 수입을 위해서 정부는 뭐 이제 통제를 하고 세금도 걷어야겠죠. 그들을 위해서 코인 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왜요? 가격이 떨어질 자산을 포모에서 살 사람 있습니까? 아주 숙련된 투자자 1%, 2% 아니면 없거든요. 가격이 기본적으로 크게 올라줘야 뭐 언론에서 조명도 하고요. 뭐 시사 60분 나오고 뭐 다단계 사기 들끓겠죠. 그때 글로벌 포머가 일어나야 수수료, 샀다 팔았다는 수수료 먹고 사는 그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정부도
시세 차익, 양도세에 세금 매기는 거 아닙니까? 손해를 봤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코인이 많이 오른다. 비트코인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봤더니 2년 전과 수량이 좀 비슷하더라. 이걸 봤더니요. 10개 이상 보유한 이 원래가 시장, 코인 시장 가치는 상관관계가 있다. 2년 전에 이 해당 보유량 기록한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226% 상승했었다. 센티멘트는 10개 이상 들고 있는 이 지금 지갑 수가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이거 상승 선행 지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한 10개 이상이면요. 개인들 우리로 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니까 큰 손들이 맞거든요. 얘네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큰 손들은 하락장에 뭐 하락장은 아니지만 조정에 쟁이고 있다. 이번엔 다를까요? 알트코인은 그러면 또 이제 불안하십니까? 테더의 창업자 한 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 ETF 출시를 예상한다. 제가 수십 번 강조했던 얘기가 똑같죠. 미국의 이제 코인 투자는 뭐에 베팅한다? 월가의 탐욕이요. 월가의 탐욕은요. 사실상 제가 100% 쓰려다가 뺐습니다. 승률 99.9%다. 꿀지만 말고요. 패닉셀 하지 말고요. 해야 할 일을 숙제를 다 해놓고 용기를 내면 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코인 ETF 모멘텀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월가의 탐욕은 더 많은 ETF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야 팔아먹겠죠.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까지 다양한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것이다. 뭐 이제 그 코인이 망한다. 뭐 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게요. 그러니까 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대인 금융 자본 그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책들이 생각보다 시중에 많진 않아요. 근데 전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이 썼던 뭐 유대인 이야기, 신유대인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요. 그냥 그 뭐 미국이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기축 통화가 달라지기만 했지 똑같이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를 놨다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게 미국의 월가와 연준에 가 있을 뿐입니다. 월가의 탐욕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소평가를 한다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 이야기, 신유대인 이야기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블랙록의 ETF 승인 확률 제가 이거 거의 99.8%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실상 이게 100%란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이거 갑자기 예상을 뒤집고 갑자기 승인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이게 돈의 힘이고 블랙록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7월 2일자로 이제 뭐 이더리움 ETF도 판매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진짜 뭐 그 선거 때문에 '아 이거 갑자기 선회했고 우연이다.' 좀 공부를 좀 더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다른 알트코인 ETF 더 나온다 이 얘기는요. 이번 상승장 저는 이제 올해 ETF보다는 내년을 더 봅니다. 이번 상승장 사이클 내에서 알트코인 뭐 솔라나고요. 그다음 XRP, 도지, 뭐 카르다노, 뭐 아발란체 뭐가 먼저 나올지는 전 모르지만 알트코인 ETF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왔을 때 비트 이더만 또 오를 것이다. 비트만 짱이고 아닐걸요. 알트코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알트코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체 알트로 불이 번질 것이다. 이게 언제 올지는 전 모릅니다. 뭐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그때 가서 얼마나 오를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더리움 뭐 현물 ETF가 7월 2일부터 거래될 것이다. 뭐 에릭 발추너스 이거 ETF만 지금 거의 30년째 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좀 그래도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7월 4일이 뭐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7월 2일 정도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추측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ETF 승인한 것도 이상한데 지금 ETF 날짜 상장이죠. 상장은 이제 그 실제로 나스닥 같은데 ETF가 판매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갑자기 앞당길까요? 미국의 대통령, 국회의원들, 뭐 상원, 하원 의원들, SEC 위원장, CFTC 위원장 이 친구들 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어디에서 압박을 받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받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로비를 받습니다. 로비를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집단이 하겠죠. 금융 엘리트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블랙록 관계자가 이거 이제 나가면 안 되는 영상이 하나가 폭로가 된 거잖아요. 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사업 기회다. 누가 이건 다시 한번 보셔도 저는 이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누가 대통령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대통령의 지갑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선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으며 특히 미국 상원 의원들은 얼마면 된다? 1,300만 원이면 매수 가능하다. 분명히 읽으셨습니다. 당장 60만 달러 좀 더 돈이 이제 억 단위로 주어지면 누가 선거에서 당선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들은 모두 심지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그 교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요. 자, 블랙락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민주당이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이 친 코인으로 선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 10년 전부터요. 이게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던 증거를 제가 또 하나 가져옵니다. 이게 2014년 다보스 포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인물이 한 명 보이죠.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입니다. 이때 은행 업계만 온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이때 다 모였습니다. 이 제목이요. 이 그 뉴욕 타임즈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은행들은 코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제는 그 은행들, 그 금융 당국이 뭐 한다? 이제 디지털 금융의 시대, 이게 2014년입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통제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한다. 바로 열고 닫고 코인을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껴안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인프레싱을 이제 내가 껴안고 있다. 지금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2014년도에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코인은 사기라고 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가상자산 후원을 받는다? 이제는 더 나가, 나는 이제 그냥 코인 대통령이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언제 한번 친코인 행보 보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조 바이든 민주당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코인으로 선거 자금을 모으겠다? 이제는 눈치채셔야 된다니까요. 월가나 정부나 그들을 위해서 코인을 포용하고요. 심각하게 띄울 것이다.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통제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위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코인은 부의 저장소가 되고요.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로서 활용이 됩니다. RWA의 앞으로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까지도 코인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금 당연히 걷어야겠죠. 신규 이제 노다지 그 신규 수입원 아닙니까? 통제를 또 이제 CBDC로도 하겠죠. 결론은 뭡니까? 내 공부가 안 돼 있고 내 확신이 부족한 게 잘못된 겁니다. 확신, 공부, 지식을 키우셔야 되고요. 확신만 있으면 됩니까? 현금이 있어야 사죠. 현금을 열심히 벌자. 그리고 마지막, 쫄지 말고 투자하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